안녕하세요. 퀴즈 사랑을 찾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6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김치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G로 시작하는 김치, 2번 K로 시작하는 김치. 어떤 게 맞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K로 시작하는 김치입니다. 해외 홍보 자료나 국내 영어 사전, 옥스포드 영어 사전 전부 다 K로 시작하는 김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기무치라 그러고요. 중국어로는 신치죠. 파오차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파오차이는 신치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중국에서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요. 김치와 파오차이 비교한 사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파오차이가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게 서촨의 파오차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대만의 파오차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우리나라 김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 이런 뜻인데요.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의 백김치와 유사하죠. 중국의 파오차이에는 젓갈도 사용하지 않고요. 특히 이 상온에서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김치는 이렇게 고추도 팍팍 들어갔고요. 특히 우리는 저온에서 발효하죠. 최근에 중국에서 김치는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동북공정 역사 왜곡에 이어서 이 음식까지도 이렇게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북공정의 핵심이 바로 그 발해와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발해와 고구려는 엄연히 우리 한국사인데 자기네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김치를 수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99.98%가 중국산이고요. 나머지 0.02%가 베트남산이라고 하네요. 99.98%면은 뭐 거의 100%가 다 중국산이라고 봐야죠. 2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에서 남북으로 가장 긴 나라는 어디일까요? 섬을 제외한 본토 기준입니다. 자, 1번 칠레, 2번 브라질. 동서로 가장 긴 나라는 뭐 러시아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남북으로 가장 긴 나라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브라질입니다. 칠레가 조금 짧긴 한데요. 그 남단의 푸에고 섬까지 합치면 4,536km로 브라질보다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참 애매하네요. 자, 근데 제가 문제를 섬을 제외한 본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브라질이 맞죠. 자, 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눈에 익숙한 이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인데요. 자, 우선 러시아가 동서로는 7,900km 압도적으로 길죠. 근데 남북으로도 3,000km입니다. 굉장히 길죠. 자, 근데 브라질이 4,378km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더 긴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는 브라질이 훨씬 더 깁니다. 이 메르카토르 도법의 최대의 약점이 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 북극으로 올라갈수록 또는 이 남쪽에 남극으로 내려갈수록 지나치게 크게 묘사된다는 거죠. 이 둥근 지구를 원형의 지구를 평면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 극지방, 북극이나 남극, 이 극지방이 좀 왜곡되게 크게 나오는 게 단점이죠. 대표적으로요, 러시아가 중국보다 엄청 크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보다 1.8배 큽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77배 더 크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한 4배 이상 러시아가 중국보다 커 보이죠.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눈으로 보면 이 알래스카가 미국 본토의 최소한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 한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57회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문제인데요. 이 그린란드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 그린란드는 호주보다도 훨씬 작죠. 호주가 그린란드보다 3.5배 더 큽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직계 존속은 아버지 쪽의 혈족, 직계 비속은 어머니 쪽의 혈족. 2번 직계 존속은 윗대의 직계 조상, 직계 비속은 아랫대 직계 후손. 예, 직계 존비속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 직계 존속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고조부모, 예, 이런 분들이 직계 존속이죠. 예, 수직적으로 이어진 윗사람입니다. 반대로 직계 비속은 본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어진 아랫사람을 직계 비속이라 그러죠. 자, 직계가 있으면 반계가 있잖아요. 자, 반계라는 거는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이어진 혈족을 반계라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형제자매가 반계 혈족입니다. 형제자매는 존속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비속도 아니지요. 같은 성씨에 뭐 무슨 파 몇 대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이나 본인이나 뭐 누나나 다 같은 뭐 28대 뭐 56대 이런 식으로 같은 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존속도 아니고 비속도 아니죠. 예, 그리고 반계 존비속 그러면 뭐 큰아버지나 삼촌, 이모, 고모, 조카 이런 사람들이 반계 존비속이죠. 예, 큰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는 반계 존속이고요. 예, 조카는 반계 비속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리고 배우자나 며느리나 사위는요, 직계도 아니고 반계도 아니죠. 예,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는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혈족이 아니고 인척이라 그러죠. 예,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그거를 인척이라 그럽니다. 자, 4단계 넘어갑니다. 자, 소설 죄와 벌,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작자는 누구일까요? 1번 톨스토이, 2번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그러면 어느 분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 푸시킨과 함께 러시아 3대 문호로 평가받고 있죠. 예, 이 도스토옙스키는 광적인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유명하고요. 예, 뇌전증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형 직전에 살아남은 일화 유명하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급진자파 혁명에 가담했다가 사형 코앞에 두고 살아남은 일화 아주 유명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신부에게 그 마지막 고해 성사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사형수 얼굴에 두건이 덮인 채로 총 발사 직전에 그 황제 특사가 마차를 타고 달려와서 사형 중지를 외쳤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어쨌든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한 것도 유명합니다. 자, 5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1번 18.44m, 2번 22.34m, 3번 27.43m. 자, 투수와 포수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 18m, 22m, 27m.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18m 정도 됩니다. 자, 마운드의 투수 플레이트와 홈 플레이트까지 거리가 18.44m인데요. 약 20야드 됩니다. 1야드는 0.9144m니까요. 그리고 3번에 있는 이거 27.43m 이거는 각 루와 루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홈과 2루 이 대각선 거리는 38.79m고요. 자, 6단계 넘어갑니다. 자, 세한도는 이 사람이 제주도 유배 중 그린 그림으로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말하죠. 송백은 추운 겨울이 와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 세한도 그림 유명하죠. 자, 이 세한도 그린 사람 누구입니까? 1번 추사 김정희, 2번 다산 정약용, 3번 단원 김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추사 김정희죠. 자, 이 그림은 세한도는 국보 1974, 옛날 개념으로 국보 180호인데요.
김정희는 호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추사, 완당 이걸 많이 썼죠. 김정희가 북경의 귀한 책을 구해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송백에 비유하여 답례로 그려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두루마리가 쭉 이어져 있어서 전체 길이는 무려 14m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대부분이 그 청나라 학자들, 이 김정희와 평소에 교분이 있었던 그런 청나라 학자들이 안부를 묻는 그런 서명글이 부착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상적이라는 이분은 그 역관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통역 외교관을 말하는데요. 여러 차례 청나라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7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미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 진행을 위한 암호명으로 원자폭탄 제조 계획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1번 빅파이어, 2번 맨하탄 프로젝터, 3번 8월의 크리스마스. 원자폭탄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었죠.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이었고요. 나가사키는 3일 뒤인 8월 9일이었죠. 정답은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번 맨하탄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오펜하이머를 책임자로 리더로 리처드 파인만, 폰 노이만 이런 물리학자들이 대거 참여했었죠. 자, 이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렀냐 하면요. 맨 처음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승인으로 그 사무실이 이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었기 때문에 맨하탄 프로젝트 이렇게 부릅니다. 맨하탄 그러면 그 미국의 정권가 월스트리트, 월가 유명하죠. 그 정권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맨하탄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는요, 원폭 개발할 때 이렇게 앞장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핵주의자로 돌아섰죠. 자, 이 오펜하이머는 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이 원자폭탄, 이를 개발하고 나서 상당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모든 공직에서 쫓겨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폭 다음에 수소폭탄 실험한 비키니 섬 핵실험 때도 왕따 당했다고 합니다. 7개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어떠셨는지요? 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자, 도움은 되셨는지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미 누르신 분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4060 신청년 세대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7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